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네. 우리 동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콕콕 집어서 네.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동네 맛동산 네. 디테일 있게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진된 동네는 온라인으로 와서 반복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고요. 네. 네. 미국 또 시장은 잘 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동 없이.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우 1.2, 나스닥 0.89, S&P 500 1%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반장이었습니다. 다우가 0.3, 나스닥 마이너스 0.11, S&P 500이 플러스 0.06, 그냥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빅 이벤트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FMC 회의록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 스탠스 유지된다. 요 내용 때문에 국제 수익률은 다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그 이후에 나타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가이던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주 통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동안에 좀 움직였고요. 이벤트 종료 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예.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달러인덱스는 계속 하락을 하고요. 근데 국제 수준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목요일로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 반장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 없이 기존의 강세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약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동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약 5천억 정도 순매수하고요. 코스닥에서 약 1,6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거기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금융투자에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안정 속에 코스닥은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엔 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0.73%로 좀 떨어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12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그런 서로 차별화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 흐름을 좀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에서 소위 빈집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의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징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은 뭐 두산 강세- 로보틱스 이거 다시 올라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마치 테마처럼 매수세가 붙어서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있고 의견들도 분분하긴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너무 올랐고 아래에 있는 걸 하자니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맨 밑에 잡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어디가 가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이제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새로운 데서 참신한 데서 수급이 어디까지 올라갈 때 매물이 막 나오고 막 이러지 않은 곳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깨끗한 생각을 거? 해보고요.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 얘기가 지난주에 가장 많았고요. 거기에 관련된 AI 테마가 형성되면서 네. 좀 이따 차트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소위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제일 강했었잖아요. 근데 HBM은 세워져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PC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지수 지난번에도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확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 네. 30일 날 있을 거고요. 우리 30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 금리 동결로 거의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 공개 정도 있는데 PC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거는 생각해 보시면 국제 수익률 떨어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환율도 달러인데서 좀 떨어지고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금요일 오전쯤 대충 나오겠군요. 그렇죠. PC가. 그렇습니다. 네. PC라는 게 이제 뭐 CPI하고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견주어서 얘기를 예. 하는 건데 개인들이 산 재화나
저 뭐죠? 서비스를 다 합친 거를 PC라고 총합,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네. 네, 정확해요. 미국의 소비 지출이나 이 물가라든지 이런 걸 견줄 때 훨씬 정확하다. 그래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발표인데 우리는 대략 한 금요일 아침 정도면 예,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은 지금 4주 연속 상승했고요. 10월 30일 있는 그 주가 11월 첫 주였어요. 11월이 지금 그래서 5주간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5주간이 있는 건데 11월이 들어서면서 10월 30일 이후에 4주 동안 3일 하락했습니다. 3일 S&P 500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지금 시장이 올라왔나 볼 수 있고요. 네. S&P 500이 11월 한 달 동안 8.7%, 나스닥이 10.8%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PC 발표 외에 빅 이벤트는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그 의사록 발표 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감소되었고요. 그래서 주 후반에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나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뭐 여러 차례 지난주 금요일도 보여드렸지만 S&P 500의 주봉입니다. 4주 연속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직전의 고점에 와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쉬겠구나 생각이 좀 들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빅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관망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또는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차익 매물이라 하면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울퉁불퉁하다라 또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나온 것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103.8로 전월 대비 0.8% 하향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요. 내구재 주문은 0%, 컨센이 0.2%는 0%. 내구재 주문이 더 컨센보다 좀 낮아졌다는 거예요. 신규 수급당 청구 건수는 5주 만에 최저로 고용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61.3으로 전월 63.8이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근데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4.2%에서 4.5%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지금 몇 가지만 불러드렸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보시면은 고용 탄탄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는 막 뭐 다이내믹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뭐 그리고 아무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연준이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경기 선행 지수나 내구재 주문이나 아니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경기는 둔화되겠네. 그러면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고용은 좋다. 이게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난 한 주만 해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혼재된 지표들을 우리가 꽤 오랜 동안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에 있는 차별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의 부분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에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뉴스냐면 그걸 대표적으로 S&P 500의 소위 빅7이라고 하는 상위 7개 종목 있잖아요. 이게 전체 시가총액 29%로 역사상 가장 높아졌습니다. 지금요. 그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쭉 있는 거고요. 이들의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간 걸로 그날 지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의 비중이 반영되는 비중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지금 52주 신고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의 경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이 그럼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52주 신고가 나오고 역사적 신고가 났는데 막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까?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와요. 이들의 종목에 보면. 네.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를 부짓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들이 못 올라가면 결국 이제 시장은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못 올라가면 이제 지지부진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들이 빠지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 지난번에 그 4,100포인트 때 갔을 때 S&P 500 갔을 때 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여길 깨고 내려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렸잖아요. 다행히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잖아요. 아주 심플한 이론이죠. 우리 시장의 고점은 2021년 3월에 찍고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한번 그 근처에 갔다가 밀렸잖아요. 코스피는요. 그런데
2021년 3월에 고점을 누가 찍었습니까? 전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찍었잖아요. 못 확실하게 올라갔죠. 상투의 이벤트의 거래량과 상투의 차트를 보여줬거든요. 올해는 언제 찍었습니까? 계속 전반기 좋다가 상투를 언제부터 우리 시장이 하락했나요? 10월? 7월에부터 하락을 7월인가? 했잖아요. 7월에. 그 7월이 언제입니까? 아, 참 7월 26일 2차 날 7월 26일 아, 고점 맞아. 날짜까지 딱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하도 에코프로, 이벤트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예. 걔들 폭락할 때 네. 고점 찍을 때 우리 시장 그때부터 계속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끈 주도주들이 그들이 꺾고 내려가면서 상투를 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도 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은 그런 게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올라온 게 얘네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얘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됐거나 아주 상투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의 해석이 우리 시장의 해석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내 시장, 뭐 미국 시장 먼저 사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미국의 뭐 국채 수익률이나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 따라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500포인트가 반등하고 거기서 등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여기서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향,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달러스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원화가 더 강세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는 의견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 고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 오버슈팅된 부분에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 자체가 추가 방향성에 부담을 좀 갖고 있는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멈추고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앞으로 순매도 할 거냐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수 있었던 지표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좀 주춤하면서 관망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냥 기관들 개인들의 이제 종목 장세 이런 부분만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면 종목은 없어요. 또 같이 다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시장이 급격한 하락 움직임만 없다면 종목 정세는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차트 잠깐 설명드리면 S&P 500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S&P 500의 차트를 보고 우리 시장의 코스피 차트를 보면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게 하단에 있습니다. 4주 따라갔긴 했지만 참 답답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대표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아쉬움을 토로한다면 제가 요즘에 아쉬움을 토로하니까 투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S&P 500이 지금 4,559잖아요. 4,500포인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2,496, 2,500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S&P 500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지수가. 그거 예전부터 거래하신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S&P 500이 1,000일 때 우리도 1,000이었고요. 그들이 2,000일 때 우리도 2,000 그 근처에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같은 지수 때. 네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2배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만큼의 이익 성장이 뭐 달랐겠죠. 그러니까 달랐겠죠. 전에는 그래서 비슷하게 놓고 봤어요. 비슷하게 놓고 1,000이다. 그럼 우리도 1,000 같지 않겠냐. 뭐 이럴 때가 기억이 돼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연히 달라졌죠. 또 일본도 그렇더라 지금 니케이. 아니, 미국은 이제 그냥 어릴 때 그냥 느낌에 한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부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성장은 끝난 나라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죠. 미국의 고성장은 이제 또 둔화되고 성숙으로 들어간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네. 미국 기업들 중에 새로 등장한 기업들이 전 세계 가장 큰 회사를 만들어 버렸잖아. 뭐 그렇죠. 솔직히 우리 클 때만 해도 뭐 IBM보다 애플 뭐 조그만한 회사였지. 그렇죠. 그렇잖아? 예.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저렇게 된 거고. 예. 그렇죠. 페이스북 그렇지. 구글이랑 구글 뭐. 그렇지. 예. 테슬라 그렇지. 엔비디아 그렇지. 예. 솔직히 이런 회사들 누가 알았어요. 예. 옛날에 우리 알아봐야 뭐 IBM, 휴레패커드, 그렇죠. 인텔. 예, 예. 휴레패커드가 얼마 좋은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피오리나인가? 네?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죠. 유명했는데 CEO. 맞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있었던 IT 버블, 그 IT 버블이 생긴 이유가 온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 온라인의 기술을 이용한 상업화가 그걸 만들어낸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다 뭐 하려고? AI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답은 있는 거예요. 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 우리 시장이 답답하다 그래서 딴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딱 가니까 지금 더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이러잖아요. 상당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제가 돌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말 자주 드려갖고 더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 가서 소위 말하는 매물 소화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서 이후에 판단을 차트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진 않고 네, 그렇게 쉽지 과정을 않습니다. 거치는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 더불어서 시장에서 지금 어떤 대표자라고 얘기했던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이 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저 못 가고 그래도 있는 잘 버티고 있네 저 정도면. 굉장히 센 거죠. 굉장히 잘 네, 버티고 사실은 있는 거죠. 굉장히 저게. 센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올랐는데.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센 거고요. 네. 그리고 이들 종목이 올라가야지 시장이 또 움직이는 거고요. 또 한 섹터가 있죠. 올라가야지만 되는. 제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에코프로비엠.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여기 상한가 갔다가 떨어져서 이미 하단에 있잖아요. 이게 빨리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LG에너솔루션. 얘도 이미 하단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든 지난번에 있었던 것까지는 빨리 와줘야지 돌파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고 전체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들이 움직이면 지수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26일 날 했죠. 마찰이나 뭐 좀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도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부산에서 한다는 거죠? 예, 예. 저거면 부산에서 하면은 저희 발표 나는 거 하고 어떻게 되죠? 발표는 아직 좀 안 난 것 같고 조금 아직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말고 네. 엑스포. 엑스포 엑스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8일 내일인가 아마 내일인가? 발표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예. 일본이 뭐 부산 지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아마 1차에서 1위 할 가능성보다는 아마 결선을 좀 가는 그림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네. 두 번째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그 세 번째 뉴스는 아까 김프로님 네네네. 주신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오픈런이 없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그 매출은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1%로 온라인. 늘었고 온라인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특이한데 선구입 후결제 있잖아요. 이거가 엄청나게 사용자 선구입 후결제는 뭐예요? 먼저 물건 받고 돈 내요? 먼저 물건을 사고 돈은 후불로 나눠서 사는 거. 이 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반품 이거 엄청 합니다 저거. 반품 엄청 해요. 그래도 남으니까 하겠지 뭐 그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늘까 말까 했었는데요. 그 트럼프 집권 시에 IRA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한국경제말 뉴스가 있었고 이 뉴스는 사실 한국경제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약간 정치적인 이런 어떤 방향의 뉴스가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IRA의 1,000억 이상의 1,300억 그러니까 그 정도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집행에서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20곳 정도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직접 이거 할 거야 바이든. 예, 이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나쁘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안 돼도 모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게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걱정거리를 자꾸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좀 이건 아무튼 뭐 추적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테슬라가 사이버트랙 30일 날 이번 주에 출시한다고 하죠. 이거 열 대 출시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인도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출시하면 잘 팔리겠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적자 규모가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 이거 초기에 양산하기 어렵다. 일단 사는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살 것 같아. 이목 집중. 저걸 들고 저걸 몰고 얼리 어댑터. 맨하탄 딱 나가는 순간 오우 저 뭐야.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탱크처럼 제 느낌이에요. 장갑차처럼.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도
일단 나와서 소비자 선호도를 좀 보고 그래서 좀 디자인 디자인도 변경 가능성이 있군요.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좋은 쪽으로 얘기도 있고 나쁜 쪽으로 얘기 있고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자율주행 서비스 FSD 출시한다는 뉴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뭐 HBM에 이어서 펜아웃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패키징 작업을 통한 칩을 만들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근데 이거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결과가 내년 돼야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런 뉴스가 중요하냐? TSMC가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2016년에 내놨거든요. 이것 때문에 TSMC가 오늘의 TSMC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점차로 각양각색의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메모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전환된다는 거는 과거에 대기업이 대량으로 만드는 메모리 칩이 아닌 조그만 기술력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는 권영수 LG엔솔 부회장님이 퇴임을 했죠. 용퇴를 했다라고 많이 하죠. 후배들. 퇴임은 아니죠. 자진해서 용퇴한 겁니다. 용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용퇴하면서 지난 21일 날 보유주 천주 두 번에 산 거를 이제 팔았다라고 합니다. 약간 손실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용퇴해서 그런 거고요. 이것도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길래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이거는 뭐 회사에 대한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또 이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유주식이 2,000주밖에 없었어요? 아 그때 저 자사주 사신 거 있을 거예요. 산 거 있을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IPO의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 방침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주요 포인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직전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라. 따로. 그러니까 상장 직전월까지.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고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따로 기재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되는데 뭐 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만일 누락과 거짓 기재 시에는 조사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 의견 기재 방식을 표준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보니까 벌써 시간이 8시 많이 다 됐네요. 네, 오늘도 꽉꽉 채워서 많은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